행정 파트를 맡고 있는 소유주 강서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빈 소개 및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내빈 분들 제가 소개해 올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명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마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빈 여러분들을 한 분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호명을 하게 되면 일어서셔서 간단히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 전문기업 JNK의 백준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아마 외부에서 피켓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건축사 사무소 35년 기업 주식회사 토문의 박상현 상무님 오셨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설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우건설 강북지사 이찬훈 팀장님, 위영희 차장님 오셨습니다. 삼성물산 용산사업소 유정은 팀장님, 김미애 팀장님 오셨습니다. 현대산업개발 송영아 차장님, 전승기 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 김질실 차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신 1군, 2군 건설사들이 수십 개 있지만 저희 전농의 대장이 될 아파트를 위해서 이렇게 핵심적인 건설사 몇 분만 저희가 불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법무법인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사법인 동양의 조현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법무법인 지재 이지훈 대표 변호사님, 그리고 김도영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안내해드리지 못한 내빈이 있으시다면 입구에 내빈 접수처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후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단히 식순을 소개해드리면 1부, 2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대략 40분 정도, 그리고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2부 40분, 그렇게 해서 1시간 반을 넘지 않을 예정이고, 이후에 이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으로는 한 2시간 이내에 모든 모임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협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뒤에 또 유익한 강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가시지 말고 끝까지 자리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1부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농 15구역 신속통합기획이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좌초 위기에도 글자조처럼 극적으로 되살려서 이끌고 계시는 전농 15구역 주민들의 자랑이죠. 네, 김환수 추진준비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두 번째 설명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첫 번째 설명회 때는 정말 제가 좀 멘탈이 다 털렸었습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약간의 소란스러운 행위가 있었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옆 구역이었던 휘경 6구역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뭐 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저희 전농 15랑 함께 개발한다라는 그런 이제 허위에 의해서 반대를 하러 오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6구역에서는 저희랑 이제 관련이 없는 거를 이제 다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번 설명회는 좀 조용한 가운데 좀 교육 위주의 어떤 행사를 진행을 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알아가시면서 같이 이제 재개발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저희 전농 15구역 어떻게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인사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인사만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농 15구역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오늘 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주민 여러분들께 희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때 취소 위기에 처했던 전농 15구역이 동대문구청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발주 결정으로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경과보고와 함께 재개발 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교육의 장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재개발과 관련된 정보는 우리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개발은 늘 반대가 있게 마련이지만 잘못된 정보와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추진위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농 15구역 재개발 추진 준비위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교육의 장과 향후 오프라인을 통한 화합의 장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농 15구역 추진위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생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개발 구역을 위해 헌신하시고 희생해주신 추진위원단을 비롯한 102인의 주민 여러분들께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피땀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재개발 추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은 아니시지만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타 지역 위원장님과 지역의 어르신 그리고 의원님들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직 우리는 조건부 선정이기 때문에 조건부 이행을 마쳐야 본격적인 후보지로 인정이 되고 도시계획 용역 본 영역에 착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재개발 바로 알기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정보에 어둡고 재개발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길 바랍니다. 재개발은 자전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페달을 잠시라도 멈추면 느려지고 무거운 짐을 혼자서 끌고 가다 보면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같이 달리고 끌어주고 밀어주다 보면은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 김한수는 우리 추진준비위원들과 함께 낮에는 길잡이가 되고 밤에는 등불이 되어 밤낮 없이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김한수 위원장님 정말 그동안의 마음고생 그리고 저희 전농 15구역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잘 느껴지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위원장님이 작년에 저희 신통기획 선정 이후에 취소될 뻔했던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 경과보고 등이 이어서 재개발의 타당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네,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걸 그랬나 봐요. 또 많이 못했는데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잔치집에 뭐 다른 사람 초대하기도 그래서 저희는 좀 이제 우리 지역 위주로 많이 오시길 좀 바랬는데 아무래도 날씨도 있고 그리고 연휴가 또 끼어가지고 많이 못 오신 것 같아 좀 아쉽지만 저희가 잘 기록해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한테도 전달이 되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저는 지난번 설명회 때는 6월 10일 날이었는데 그때도 목 상태가 안 좋았는데 설명회 할 때마다 컨디션이 안 좋네요 목이.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민 설명회 오늘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마음이 모이면 재개발이 됩니다. 요거를 사실 제가 지금 패러디를 했어요. 저 서울시에 이제 들어가면은 사이트에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싹 바꿔서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모여야, 그리고 동의서가 나와야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호응하고자 이런 좀 구호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경과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입구에서 받으셨죠? 저희 경과보고 한 페이지에 요약해서 제가 출력물을 드렸는데요. 한 페이지에 담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뭐 추진위원분들도 많이 해주셨고 여기 주민분들께서는 저희 그 소식지도 받아보셨겠지만 소식지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활동 사진이 있죠. 그것도 아주 일부긴 하지만요. 근데 이제 저희 뭐 집회도 하고 뭐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한 페이지 안에 축약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저희가 작년 11월 22일 날 선정되고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잘 추진위원단들과 함께 극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용역 발주라는 저희가 값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설명회에 가장 이제 사실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잘 이제 알지 못하시는데 보통 이제 카더라 통신이라고 혹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아버님 혹시 카더라 통신이 뭔지 아세요? 카더라? 잘 모르시죠? 저도 처음에 카더라 하기를 뭔가 했더니 누가 뭐라 했다 카더라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뭐 내가 넘어가서 잘 모르면은 뭐 어떤 뭐랄까 좀 공포스러움 또는 이제 두려움 때문에 그 이야기에 현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제가 동의서를 받고 주민들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분들께서 이렇게 재개발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많이 반대를 하시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 한 번으로 뭐 가능하다고 보진 않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이제 주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는 그런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뭐 경과보고는 제가 뭐 따로 이제 뭐 이미 소식지 종이로 제가 지면으로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은 잘 아실 거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어디든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희 재개발은 초기에 너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저희가 정리를 해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데 걸린 시간이 약 9개월 정도가 됐고요. 사실 저희보다 좀 늦게 선정된 장안동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4개월 늦게 선정이 됐지만 벌써 거기는 4개월 전에 용역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보를 일단 바로 알아야 일단은 내가 다른 정보에 잘못된 정보에서 내가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번, 3번, 10번이라도 강조하지만 재개발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배우시고 또 알아가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다 말씀을 해주셔야 그래야지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구청의 취소 방침을 저희가 정말 추진위원단들과 함께 노력해서 하단에 보면 7월 31일 날 결정적으로 저희가 찬반 토론회를 개최를 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 정말 저희가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저희 재개발 취소된 거 아니냐, 뭐 무산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돌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시시콜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저희가 단체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다가 다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뭐 조용히 좀 이제 믿어주세요. 저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추진위원단들이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짓된 정보들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제 무산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퍼지기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끝까지 제 길을 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결국에는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할 수 있게 구청장님의 그리고 구청의 방침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모든 그 거짓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많이 알아가셨고 그 과정에 의해서 기존에 반대를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이제 계속된 거짓은 사실 이제 뭐랄까 신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역에서 이런저런 어떤 분란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많이 또 찬성 쪽으로 돌아오시고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하여튼 주민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경과 보고 말씀드리고 이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제가 오늘 보시면 재개발에는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멘트 사실 뭐 맞는 말이죠. 정확하고. 근데 이게 저희 찬반 토론회에서 이필정 청장님 주재하에 찬성 반대에 있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제일 핵심적인 것 같아요.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냉정하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재개발을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동의서를 찍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갈 거고요. 자, 오늘 크게 이제 경과 부분을 마쳤고요. 제일 우리 이번 그 설명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저희가 주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 첫 번째 이게 재개발을 왜 하는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그 재개발을 왜 하느냐. 결국에는 지역 슬럼화를 갈 것이냐 아니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거인데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이제 좀 용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 위해서 좀 편하게 설명해 드린다면은 그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재개발되면은 내 집 뺏긴다, 뭐 지방으로 쫓겨난다. 참 지금 21세기에 그 얘기 듣고 참 그걸 설명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요즘에 뭐 군사정권도 아니고 쪽방촌 재개발도 아니고 엄연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뺏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재산을 오히려 가치를 올리고 그리고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이라는 거.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이익을 더 보는 사람도 있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손해가 진정한 손해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은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올 때 정말 승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그래야 내가 더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어떤 이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젠트리피케이션보다는 이 지역의 슬럼화가 더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 제가 한번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의 아파트. 우리 아파트 결국에는 왜 사람들이 뭐 요즘에 노래도 있는데 아파트 하잖아요. 근데 왜 아파트에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어떤 그 설계안을 지금 확정 설계는 아니지만 토문 건축 설계사에서 저희 밑그림을 한번 그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2부에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까는 제가 왜 재개발을 하냐 했다면은 자 재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왜, why, how, 어떻게.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재개발을 통해서 정말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 값진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주거 격차를 해소하고 재산가치 상승하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 현황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 슬럼하냐 젠트리피케이션이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뭐 재개발 지역이 대부분이 노후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되면은 재개발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런 모든 요건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신속통합기에 후보지에 선정이 된 것이고요. 저희 지역을 잘 돌아보시고 오래 사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 오래되고 힘들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 입구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전동 15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설정돼서 미처 포함되지 못했던 구역의 주민분들이 재개발에 포함되고자 오늘 또 이제 저희 설명회도 참관하러 오셨는데요. 네, 그만큼 아시는 분들은 재개발이 정말 이제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파트가 예전에 어떤 뭐랄까 성냥갑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뭐 커뮤니티 시설부터 해서 건축물 외관까지 굉장히 무슨 뭐 엄청 이제 화려한 상업용 빌딩 같은 느낌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역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상태들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뭐 여기 이제 건물 안전, 그리고 자연재해, 뭐 위생, 배수, 난방, 보안, 화재요. 이게 보통 이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지만, 노후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구역에도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허가 건물이 워낙 붙어 있고, 그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화재 위험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범죄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또 자연재해까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그 일교차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뭐 추울 때는 너무 춥고 극심하게, 그리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살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기후 조건에 문제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한 가지씩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자, 제가 지금 밥을 잘 못 먹었나 이렇게 손이 떨리네요. 잠시 뭘 하자면 저희 추진위원단 중에 아이고 넘어가고 죄송한데 한 페이지 앞으로 좀 해서 저기 여기 자연재해 클릭 좀 해주세요. 자연재해, 이게 지금 손이 좀 떨리네요. 자연재해 클릭을 해주시면, 자, 저희 지역에 기존에 저희가 이제 그 재개발을 지정받기 위해서 저희 진정이나 민원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제출을 했었었는데요. 지역에 사시면서 오래 사신 분들은 뭐가 불편한지, 뭐가 어려웠는지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저희 주변에 아까 얘기했었던 그 무허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화재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링크를 걸어놨는데 안 나오나요? 제가 그러면 이거는 저희 단톡에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드리자면은 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이 폭설로 인해서 저희 구역에 그 시립대 정문 쪽에 보면은 이제 언덕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직접 사진 찍은 거를 저게 연결했는데 링크가 안 된다고 하네요. 뭐 그리고 위생 같은 경우는 골목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제일 강조했던 슬럼화 방지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예전이랑 지금 대학가 임차인들의 피부색도 많이 달라진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마다 다 이제 그 국제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환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에서도 오고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많이 오는데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개념이 잘 없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나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생에 대한 거, 배수에 대한 거, 이거는 이제 폭우가 왔을 때 저희 구역이 이제 침수구역이 이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지난번 설명회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잘 이렇게 믿어주지 못하시길래 제가 이거를 가져왔는데, 배수 안 됩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안 돼서 좀 아쉽지만,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화재, 실제로 이것도 이제 저희가 뉴스를 찾아가지고 오래전 SBS 뉴스거든요. 2002년도인가 그때 화재가 났어서 사람이 한 명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부분도 이제 노후 지역의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전세 사기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많은 불안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대 놓으시는 분들이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를 하나 놓더라도 이제는 세입자가 이것저것 다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 세금을 다 냈는지, 뭐 전입시 세대에 열람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요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뭐 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 지역에 태어나서 부동산 쪽에 일을 20여 년을 하다 보니까 이 변천 과정을 한 강산이 2번 바뀐 걸 제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전세 놓는 게 사실 돈 있는 사람이 얻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월세 내기가 싫어서, 그리고 월세 내는 게 아까워서. 그렇지만 요즘엔 그게 바뀌었거든요. 돈이 없어도 전세 대출이라는 걸 해주고, 전세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전세 사기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임대해 놓는 것도 되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전세란, 이래서 구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세를 놓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임차인 자체도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임차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파트를 많이 소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에 의해서 최근에 뭐 올해 초에도 많이 뉴스가 나왔지만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전세에 있었던 수요들이 월세로 많이 전환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슬럼화되는 주택들은 점차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시립대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한국 친구들이 아닌 외국 친구들이 많이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그렇게 슬럼화되면서 그렇게 이제 할렘가라든지 이런 슬럼화되는 거리들이 다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외국의 선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도시도 건물도 다 나이가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 무릎 아프시면 무릎 수술해야 되고 인공관절 끼워놓고 하지만 다시 태어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시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이번 생이 다 없어지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재개발은 다시 태어날 수 있거든요. 이 지역 자체를 다시 회생시켜서 새로운 환경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젊은 친구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은 분명히 그런 수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수요가 될 수밖에 없다. 수요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남동과 같이 이제 거의 그 최상위 부촌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한다면은,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부촌이 아니었잖아요. 논밭이었지만 이제 아파트랑 이제 도로라든지 상업시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부촌이 형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강남조차도 이제 좀 구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설해마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해마을도 한때 좀 부촌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고급 빌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급 빌라조차도 이제는 부촌으로 취급을 안 해요. 오히려 요즘 다 들어보셨겠지만 강남의 원베일리가 50억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그 생활이나 삶이 바뀐 거예요. 핸드폰도 스마트폰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다르잖아요. 지금 스마트폰 없으면 불편해서 살기 힘드실 거예요. 그게 바로 아파트 같은 존재가 아닌가. 주거 형태가 그렇게 바뀌어 간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주거 환경 개선, 저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주거 환경이 재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데요. 일단 노후 건물이 정비가 되겠죠. 기존의 어머님들 그리고 그 아버님들 도배해주고 비세면 수리하고 이런 것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건물이 정비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슬럼화가 방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범죄율도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인구 유출도 방지하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제가 요만할 때는 시립대학교 여기 쪽문에 펜스가 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펜스를 누가 뚫어놨어요, 요만하게. 그래서 거기로 개구멍이라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시립대 학생들 그 형님 누나들한테 과자 얻어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고, 지금 점차 이제 개별적인 개발을 하긴 했지만 대단히 개발이 아니라 개별 건물이 개발이 돼도 일부의 어떤 건물들이 오래돼 있고 쇠락해 있다면은 사실 전체가 다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도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뭔가 이제 크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의 일 단면이라고도 생각되는데, 그렇게 대형화가 추세다. 마트나 이런 것들도 다 대형화가 잘 되는 곳을 많이 찾는 것처럼요. 그리고 인구 유출 방지는 마찬가지로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서 자랐지만 제 친구들이나 제 동창들은 많이 떠났거든요, 결혼하면서. 근데 어떻게 저만 남아가지고 저기서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제가 아시는 분들 많지만 자제분들도 다 멀리 다 떠나셔서 여기에서 이제 한 분 한 분이 이제 자제분들이랑 뭐 같이 합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건축물도 친환경 설계를 해서 어떤 뭐랄까 뭐 기후 변화나 뭐 난방 단열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겠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스마트 기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아파트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피트니스나 골프뿐만이 아니라 뭐 주차 관련된 것들 뭐 그리고 뭐 제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은 엘리베이터 콜도 미리 해놓을 수도 있고 뭐 주차가 누가 들어오면은 미리 이거를 눌러놓으면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 필요성의 지역 가치 상승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되고요. 그리고 투자가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새 것에 대한 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새 살림을 하고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누구가 오래된 집을 수리하면서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새 집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신도시나 이런 데들이 젊은 층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많이 갔는데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코너에서 우리 이제 정영석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도심 집중화가 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활성화되겠죠. 투자가 유치가 되면 당연히 경제가 돌아갈 것이고 그럼 경제가 돌아가면 부동산 가치가 증대가 됩니다. 예, 그게 지역 가치를 상승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도시죠.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도시가 바꾸는 겁니다. 재개발은 도시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아니지만 일부분이지만 그 도시의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요. 현대화된 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면 뭐 공원 주차장 등 어떤 뭐 공공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면서 지역 상인 매출까지도 증가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개발 핵심 쟁점. 여러분들이 재개발 그래 다 알겠어, 다 좋아. 하지만 도대체 내 재산을 어떻게 평가해 줄 건데, 내 재산이 얼마나 될 건데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끝까지 계속 가실 겁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다 자기의 어떤 니즈나 욕심의 크기가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다 맞춰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정말 합리적이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감정 평가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반대하셨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정보가 공시지가로 다 뺏긴다. 그러면 재개발 누가 동의를 할까요? 네, 아무도 동의를 하질 않겠죠. 결국에는 주민들이 응해야지 가는 게 재개발인데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기준시가에 서울시 평균이 약 2배에서 3.2배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이렇게 가격 추이를 보면은 저희는 이 나중에 한 2년 이내에는 이제 이게 보정률이라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되는데 보정률이 얼마나 나올지는 물론 그때 평가사님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그 검증을 하게 되겠지만 대략 평균으로 봐도 저희 시세랑 비슷하거나 어떤 집은 오히려 시세보다 더 받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내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소를 시키고 이런 정보들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인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지금 당장 말을 해야지 내가 동의를 하지 않겠냐.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당장 미래의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평가 시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가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저희가 대략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장 그 답을 내놔라 그러면은 제가 신이 아닌 이상 미래의 일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자 실제 아파트 입주권 거래 사례 보시면 이제 가치 상승 입증을 통해서 재개발의 경제적 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게 매매 계약서를 하나 제가 좀 어디서 가져왔는데요. 이문동 사례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래 지분이 28.62제곱미터네요. 그래서 뭐 한 8평 정도 대지 지분인 빌라인데 잘 보세요. 지층이죠? 지층인데 얼마죠? 이 동네에 지층 빌라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여기서 손 들려면 손 안 들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 가격을 너무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거래를 오래 하다 보면은. 근데 일단 매매 금액 자체가 다르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문동 재개발을 했었던 곳이고요.
여기는 이제 조합원 입주권 매매, 여기는 이제 입주권이 됐을 때 거래를 했었던 건데, 보시면은 자, 요것만 보세요. 프리미엄 4억 500. 매매 가격도 있지만 프리미엄이 이렇게 붙네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 여러분, 지금 2, 3억짜리 빌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개발 내가 입주를 안 하더라도 돈 버는 일에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빌라만 얘기하신다고 뭐라고 하실까봐 주택도 가져왔네요. 그래서 여기 한 23평 되네요. 83제곱미터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인데, 여기는 휘경 디센시아라고, 여기 휘경 3구역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지금 9억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러면 이게 평당 한 3,600 정도, 이제 이게 골목 안쪽에 있는 조그마한 집인데도 9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게 뭔지, 도대체 이게 뭔지, 여기 비춰보면 프리미엄 5억이죠, 5억. 보시죠. 프리미엄이 5억 붙어요, 프리미엄이. 자, 그래서 이런 돈 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2부 순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왜 하는지를 끝까지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개발 핵심 쟁점 중에 하나, 주거권 보장. 올해 초에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들과 시립대 학생들 간에 이제 재개발 반대 서명 운동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900여 명이 재개발 반대한다라는 학생들의 서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 재산권을 시립대 학생들한테 이거를 의존할 수가 있는 건가? 나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의를 해준 학생들도 이게 좀 이기적이다. 이게 본인이 길게는 살아서 4년 사는데 재개발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증식하고, 그거는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권 보장, 그러니까 대학가 주변에 왜 반대를 하냐, 그들의 그러니까 주된 이야기는 재개발이 되면 원룸에 살 수가 없다, 원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개발 현장 보면은 여기 경희대 외대 지금 이문 휘경 뉴타운 이번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라그란데도 있고, 그리고 중앙대에 있는 흑성 뉴타운, 서강대, 연세대, 이화대, 이 주변에 있는 대학가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아파트 임대를 못 나서 오히려 없어서 못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사례 연구만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재개발 여기 전농 15구역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타 지역의 사례를 너무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초반에 상영을 해드렸던 전농 9구역, 바로 우리랑 마주보고 있는 구역이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우리보다 더 빨리 바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동의를 해주시고 주변에 많이 이제 홍보를 해주시면은 우리도 더 빨리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전농 9구역 같은 경우는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어떤 이제 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이런 과정들도 있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빠른 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로 하기를 한 3년 이내에 그 조합 설립까지 하고 싶은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주민들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면 주민들과 함께 이게 마음이 같이 모여야 재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리면 대학가 주변에는 분리형 설계를 통해서 원룸 임대 수입을 받던 분들도 이어갈 수 있다. 그거는 이제 2부 순서에 건축 설계 파트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재개발 핵심 쟁점, 경제적 부담. 보통 이제 추가 분담금 많이 낸다. 이걸로 또 이제 많이 겁을 먹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특히 어르신들. 아니 어떻게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인데 추가 부담금을 10억 낸다고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람의 어떤 그 초두 효과처럼 그런 이야기가 먼저 들어가면은 이게 잘 빠져나가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분들이 얘기해 주시고 자제분들도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되어야 그래야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요즘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여기 가까운 라그란데 같은 경우도 제가 분양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데 계약금, 중도금 해서 여러 번 중도금을 내거든요. 근데 보통 2, 3천씩 막 들어가고 계약금을 내고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정비 사업의 어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빵빵 100 이라고 하죠. 제로 100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계약금, 중도금이 없어요. 그리고 잔금 때 입주 시점에 100%를 다 지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조합원이 프리미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개발이 아니라 수리할 때는 수리할 때마다 돈이 들잖아요. 근데 이 집은 다 내 집을 다 부시고 새로 다 짓고 그리고 사전 점검까지 다 해서 집에 하자 없는지 체크까지 다 해서 들어갈 때 돈 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나요? 근데 최근에 여기에 덧붙여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2년 유예를 해줘요. 입주하고 2년 뒤에 돈 내래요. 그리고 이제 최저 이주비도 뭐 10억을 주는 정도,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금융 혜택들이 너무 많이 요즘에는 건설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단순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보다는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사람 귀가 두 개면은 양쪽 얘기 다 들어봐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양쪽 얘기를 한번 다 들어보시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좋은 금융 혜택을 통해서 내가 자산 증식할 수 있고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내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단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시도하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조합 집단대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남 2구역 같은 경우도 감정가가 100%면은 이제 여기는 150%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감정가가 8억일 때 한남 3구역 같은 건 2주기가 8억 나오고 한남 2구역은 2주기가 12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재개발 반대하셨던 분들 중에 나는 월세를 받는 사람이라서 나 이거 끊기면은 생활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맞는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분들의 수입을 과연 끊어진다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겠죠. 내가 방안을 모색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거를 기회로 바꿔야죠. 자, 얼마 나오죠? 12억이 나오죠. 물론 한남이지만 우리 구역은 나중에 이제 평가액에서 한 60%에서 80%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주비가 12억이 나온다고 쳤을 때 또는 뭐 10억이 나온다 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물건이라고 쳤으면은 10억이라고 했을 때 80% 8억이 나온다 하나면 그 집으로 건물 하나 더 사면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내가 건물 짓는 3년, 2, 3년 기간 동안 월세를 못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개발이 되면 건물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아파트는 그대로 있고. 그럼 자산이 축소했나요? 내 집 뺏겼나요? 자산이 늘어났네요. 자, 세대 분리형 설계. 자, 요즘에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경제적 부담을 많이 완화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세대 신축 아파트 전세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분리세대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제 방 3개 중에 하나, 방 3개, 욕실 2개다. 그러면은 방 하나, 욕실 하나를 따로 입구를 뽑아서 그것도 이제 2부 순서에서 설명을 잠깐 해드릴 건데요. 그거를 월세를 놓는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2대 앞에 또는 뭐 중대 앞에 그런 원룸들이 월세 방 하나가 150만 원씩 했는데 없어서 못 넣습니다. 방 하나가요. 오피스텔보다 좋죠, 사실. 오피스텔도 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주차도 편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활용하기가, 살기가, 거주가 편리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를 월세가 아니라 전세로 놔서 또 잔금 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산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 전망, 경제적 가치인데요. 저희 이제 재개발 예상되는 재개발 진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이게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지금 보니까 그림이 나오는데 재개발이 시작돼 지금 이제 동의서 막 이렇게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기대 가치는 상승되겠죠. 그리고 동의서 진구를 해요. 저희가 막 동의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수 문의가 좀 생기겠죠. 그럼 뭐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실제로 주변에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팔고 나가신 분들 계세요.
예, 기존보다 한 1억씩 더 받고 시세가 3억이었는데 4억 받으신 분도 계시고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오른 걸로 전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 주민분들이,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이제 아까 프리미엄뿐만이 아니라 입주 후 프리미엄까지 다 안고선, 그래서 좀 중상층 계급으로 이렇게 또 그 중상위 계층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까지가 이게 되어야 상승의 어떤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 수익에 대한 부분도 뭐 항상 고려를 하시죠. 이제 대학가다 보니까. 근데 주거 환경이 당연히 오래되고 낡은 원룸 같은 경우는 요즘엔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요. 한국 사람들은 안 들어오고, 그리고 반지하라 그러면 안 살아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근데 주거가 개선돼서 깨끗한 집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수요자가 또 생깁니다. 깨끗한 집을 찾는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임대 수요가 발생하고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단순한 수요 공급 논리죠. 수익형 향상. 자, 시간이 좀 길어졌나요? 자, 이제 미래가치 정말 생활가치, 주거 환경.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가격까지도. 왜냐하면은 결국에 사람은 태어나서 편하고자 하고 편하길 원해요. 예전이랑 달라요. 스마트폰 이후에 사람들의 삶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거 환경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시설의 확충. 저희 이제 부족한 교육 시설이라든지 뭐 요즘에는 뭐 재개발 지역에 뭐 아시겠지만 전농동 크래시티 옆에 대규모 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로 뭐 짓는다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편의시설 확충이 되면서 이 도시의 지역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통 인프라, 저희는 시립대 앞 사거리에 아시겠지만 이제 노선이 하나 추가가 되죠. 경전철이. 그런 것들로 접근성이 향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 동대문구에서 동의서를 진구할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저희가 조건부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부기 때문에 조건부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그 주민 동향 파악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재개발에 찬성한다, 동의한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주변에 알려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후에 이제 도시 정비계획 용역안이 나오면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주관하는 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는 구청에서 하는 설명회가 아니라 저희 추진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설명회이기 때문에 사실 설명회보다는 교육의 장이라고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교육이 필요해요. 계속 알아야지 재개발을 동의하니까.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2년 뒤에 또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설명 이후 정비구역 동의서를 또 받습니다. 그게 되어야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저희는 지금 아직 정비구역이 아니라 후보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한다. 그리고 정비구역 이후에 프리미엄까지 간다 그러면은 동의서 받는다 그러면 빨리빨리 동의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 설립까지 이제는 50%. 저희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이 50%고요. 조합 설립이 75%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3년 이내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여기 계신 이제 삼성, 리그, 대우, 현인, 현산 다 많이 계시지만 아까 보셨던 그런 영상 자꾸 조합원님들한테 자꾸 뭘 바친대요. 그림을 그려서 우리 거 뽑아달라고 자꾸 바쳐요. 그런 거 여러분들 한번 받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시공사 선정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주민 참여를 많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이게 하다 보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대하시던 분들과의 어떤 그 소통 창구도 마련을 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개발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익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뭐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이제 최근에 동재정이라고 동대문구 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보 공유하는 플랫폼을 오픈 카톡방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따가 이제 가입하실 거면은 이제 말씀하셔서 가입 도와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카페나 저희 카톡방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자발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설득을 해서 계속 설파를 해야 합니다. 주민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갈등에 대한 것도 저희가 전문가나 아니면은 중립적인 부분 참여를 하셔서 제일 좋은 거는 주민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나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동대문구의 어떤 우리가 핵심 지역으로서 핵심 도시로서 핵심 주거로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자리를 정기적으로 이제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2회 이상은 하려고 하고요. 필요하면은 뭐 3, 4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런 회의보다는 소규모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추진이 되면은 모든 게 다 투명하게 정보 공개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추가 동의서도 이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기존의 동의서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선정되기 위해서 동의서를 썼는데 그때 미처 동의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접수처에 가셔서 추가 동의서를 제출하시면은 사실 지금 그 동의서는 이게 뭐랄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걸 뭐 행정적으로 이용한다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거죠. 내가 기존엔 반대했지만 나는 이제 찬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고, 그래야지 또 이제 동의자분들의 이제 어떤 커미티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네이버 카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소통, 주민들 간에 이제 재개발 소통을 하실 때 좀 주의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은, 이제 감정적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재개발 반대하시는 분이 지역 주민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반대해야 된다 막 설파해요. 근데 이제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알면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거짓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서로 간에 불화는 생기지 말아야죠. 주장은 다를 수 있지만 불화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거를 저는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감정적 표현보다는 이제 객관적 사실 위주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반대 의견에 대한 존중.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은 제가 막 중간에 막 끼어들어서 말씀을 바꿔드리고 싶고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러는 순간 또 이제 감정적 대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저도 많이 캄다운하고 사리가 좀 한 3, 4개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 존중과 경청의 자세, 그리고 구체적 이제 어떤 수치, 사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문동에서 재개발 때문에 다 뭐 망했다 뭐 이러는데 이문동 다 돈 벌어서 가는데, 그럼 제가 그분이 누구냐 소개 좀 해달라. 만약에 그분 진짜면은 난 재개발 이거 못하게 해야 된다. 내가 추진위원이 아니라 반대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은 아무것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자꾸 카더라 통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진짜 사실이 뭔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어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주민들 소통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수 위원장님 경과 보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의 필요성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막 원고를 적어놓긴 했거든요. 우리 김한수 추진위원장님은 부동산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한중일 주거환경학회 등에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원고보다도 이분이 아마 22년도부터 이 추진위원으로서 일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저도 이제 부동산 투자자인데 딱 그 즈음에 휘경동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재개발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했는데, 몇 개월 뒤에 제가 이제 김한수 위원장님을 만난 거예요. 추진위라고 해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칼제를 불렀습니다. 제가 뭐 자랑할 건 없고 유일하게 인생의 자랑이 재개발 몇 번 이제 성공했던 게 자랑인데, 많은 추진위원장님들을 봤었고 또 조합장님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주변 지역에서도 많이 보고. 근데 가장 젊고 또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뭐 나이 드신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이런 추진위원장님들이나 조합장님들이 좀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많고 부동산에 대한 이런 지식이 솔직히 많지는 않으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나중에 시행사에 조금 이제 꼭두각시 같은 그냥 시행사를 그냥 줄줄줄 따라다니기만 하는 역할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불만이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 제가 이분을 보고 느낀 거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 약간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인간성, 인성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우리 토지 소유주분들도 믿고 따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1부 순서는 모두 마치고요. 이제 잠깐 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가지고 2부 시작을 할 텐데요. 2부에는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부 전문 강사 분도 준비되어 있고요. 또 부동산 재개발,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아주 유익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끝까지 남아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이제 화장실 가실 분들은 다녀오시고요. 저희가 휴식 시간에는 잠깐 타구역 동영상 수주 사례를 틀어놓을 테니까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즐겨주시기 바랍니다.